최문순 지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제 요즘 그 강원도 지역에 해마다 그 대형 산불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 22년간 이렇게 그 대형 산불을 이렇게 다 파악을 해보니까 전국에 이제 42건 정도가 났는데 네. 그 강원도가 26건 한 62% 정도 이렇게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 강원도가 이제 그 대형 산불이 이제 계속 더 증가가 하는데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세요? 바람이 옛날보다 더 많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주요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 지형적 이제 특성과 대형의 이제 재난 반복 그리고 발생주 이렇게 막 단축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렇게 그 더 대형 산불이 더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난해에도 2019년도에도 보니까 그 이제 그 대형 산불이 일어났을 때 많은 소방 인력, 장비 이렇게 다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 이제 그 주택과 이제 휴게소 1942동이 이렇게 손실이 되었는데 네네. 이런 장비나 그 이런 그 많은 인력이 동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그 손실이 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당시에 이제 바람이 워낙 강풍이 불어서 초속 35m 정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동차로만 시속 100km가 넘는 그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번졌기 때문에 그 정도 피해가 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소방 인력의 뭐 부족으로 산불 진화 인력이 부족으로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바람이 많이 이렇게 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네, 우리 강원도 뭐 다른 지방이라고 하는 데가 되게 마찬가지인데요. 면적에 비해서 소방 인력이 적습니다. 장비도 적고요. 노후되기도 했고요. 예산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뭐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산불 진화대 같은 경우는 좀 인력을 더 늘려야 되시잖아요. 거기에 네, 인력과 장비가 장비. 투입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요즘 산불은 전부 헬기라든지 네. 드론이라든지 첨단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가 행안위 위원님들께 산불 전문 진화 헬기를 좀 하나 해주십사 그래서 이제 그게 많이 위원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도입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릴 텐데요. 그런 장비들이 좀 더 많이 풍부하게 투입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장비도 그렇고 이제 그 지난해 보니까 이제 비상 소화 장치라는 걸 있는데 들어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마을 주민들이 그 자비로 이렇게 만들어서 네. 그 이제 집을 24채 중에 한 19채 정도 이렇게 지켜낸 그 네네. 시설. 그래서 그 이걸 보니까 또 지사님께서는 추경에 즉각 바로 대응을 해서 네네. 한 700여 개 정도를 이렇게 그 설치하는 선제적 대응을 하셨더라고요. 그건 너무 네.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충북이나 여기 경북 쪽에도 보니까요. 그 산림 인접 지역에 그 마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이렇게 그 소방시설 그 자구책을 마련하듯이 우리 그 충북 지사님과 그리고 우리 이철우 그 지사님께서도 이쪽 지역이 많아서 경북 같은 경우는 그 학교가 한 2,000세대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미리 이렇게 대응을 하면 그 이제 산불 예방에 그 대형 사건에 이렇게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많이 그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원도 사례를 보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충북 지사님 그 한 가지 여쭙겠는데 그 지금 과수 농가가 그 충청북도에는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전국에 몇 퍼센트 정도? 그 사과하고 배를 많이 키우는데 특히 사과를 많이 키우는데 사과가 우리 충북이 전체 약 한 10%, 한 20% 가까이 이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거기에 과수 화상병이라고 이렇게 그 네. 들어보셨죠? 네, 네, 네. 네, 그 과수 화상병의 그 피해가 그 충청북도가 거의 85% 정도 이렇게 차지한다고 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네. 그 과수 화상병 뭐 치료제 같은 건 아직 나온 게 없나요? 아직 세계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안 돼서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과수 화상병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지금까지는 이 뭐랄까 과수 화상병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
거의 그 국가에서 100% 이렇게 지원을 했었죠. 네. 그런데 지금 그 입법 예고된 것도 혹시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80%만 국비를 지원하고 20%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떠맡기려고 하는 그 안이 돼서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그 시행령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도 다 제출하셨나요? 예, 제출했습니다. 네. 근데 제출하고. 왜 갑자기 이걸 20%를 줄이려고 그럴까요? 국가에서는? 뭐 기재부의 뜻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 줄이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게 그 치료제가 개발이 돼 있으면은 농가나 지자체 책임도 있는 건데 게을리했기 때문에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이 안 된 것은 100% 국비 부담이 맞다. 코로나도 같은 그런 사원인데요. 그래서 치료제나 그 백신이 개발이 안 된 질병에 대해서는 100% 국비 부담하는 것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룰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걸 바꾸려고 해서 저희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저도 이제 농해수산에 계시는 의원님하고 잠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사님께서 좀 그 더욱 나서 가지고 그 우선 그 치료제가 정말 그 개발되고 나올 때까지는 네. 국가에서 이렇게 좀 더 부담을 해달라 이렇게 그 좀 더 건의를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예, 또한 예. 이제 보니까 지방자치라고 하는 명목 이것도 지방자치라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 내리는가? 네. 저는 이제 그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 이게 보니까 충북도의 그 예산에 상당한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 지사님께서 각별하게 이렇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 기 바랍니다. 예. 최문순 지사님께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네네. 이제 춘천에 캠프 케이지라고 있죠. 네네. 근데 그 캠프 케이지의 그 종합발전 계획은 그 지사님께서 수립해서 행안부에 제출한 것이죠. 그거는 이제 춘천시장이 주도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네, 주도는 하는데 최종 행안부에 제출할 때는 그 시도지사님이 그 네.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격려하는 네. 도는 격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지금 그곳에 지금 종합발전 계획은 무엇으로 지금 그 짓도록 돼 있나요? 지금 이제 춘천시에서는 공원으로 하는 거를 선호하는 걸로 알고 그럼 있습니다. 문화공원 조성을 하려고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진행이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 거죠? 이제 토양 오염이 이제 문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토양 오염 정화를 2009년부터 12년까지 해서 3년에 끝낸 상태죠? 네, 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게 TPH나 여기에 그 석유계 관련된 그 몸에 해로운 인체 아주 해로운 물질들이 발견돼서 지금 다시 그나마 허영 국회의원 주도로 해서 민관 그 구성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랬을 때에 그 지사님은 어떤 생각을 드셨어요? 지금 이제 거기뿐만 아니라 원주의 캠프롱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군사기지들이 대부분 지금 그런 상태가 돼서 미군이 떠난 후에도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굉장히 오래되고 그 비용 처리도 안 되고 있어서 국방부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그러시면 그 화면을 한번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의 지원 특별법을 보시면 국방부 장관은 반환공의 진발 해제 양역하고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환경부 장관은 이제 저 조항에 의해서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있는데 그 주한미군 공여지법은 이게 특별법입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넘겨올 때 그 다 그 정화를 하지 않고 넘겨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책임은 그렇습니다. 국방부에 있는 거죠? 명백히 국방부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지금 현재 그 춘천시 자체에서 하게 최후 마지막 수단이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국방부하고 이렇게 어떤 이야기 협상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 이제 그 전에 받을 때는 그걸 깊이 파보지 않아서 잘 몰랐었는데 받아서 이제 다시 무슨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견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 기관들이
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희는 그런 판단을 그렇죠. 그 정화 작업 해놓은 것 아직도 반환되면서 지금 정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그 정화 작업을 하고 국가 예산을 지금 부실하게 정화가 됐다면 국가 예산 낭비라고도 볼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부실하게 관리한 것도 볼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람은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지자체의 신앙, 네, 네. 그 지자체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 그동안 안보라는 이유로 많은 희생을 당했던 지역에 감수해야 되는 이런 상태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네. 우리 지사님께서 이번 3선 마지막이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방부의 강력하니 그리고 환경부의 강력하니 이렇게 그 이의 제기를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존경하는 김민철 의원님 고맙습니다. 국방부하고 환경부는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자기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그렇지만, 더 죄송합니다. 저 시간이 없어서 네. 그러는데요. 그 일단은 그 환경 그 보존법을 보겠습니다. 그 네. 다음 네 저희 보존법에 보면 이제 그 정화 책임자를 알 수 없거나 정화 책임자가 토지 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네, 구청장이 그 정화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네. 저런 경우는 국방부나 환경부라고 명확한데 왜 지자체에서 이걸 돈을 들여서 하죠? 그리고 이거 한 가지 하고요. 네네. 그리고 환경 그 보존법 5조에 보면 그쪽에 토양 오염만 제거한다고 환경부는 그리고 안반 그 안에서 나오는 돌이나 이런 데 묻어 있는 오염은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계속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본인들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국방부의 그 공유지법에 의하면 네, 네. 분명히 그 토양 오염 등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모든 책임은 국방부에서 해야 되고, 근데 환경부는 안반이라는 부분이 안 들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그 부분도 검토해서 그 네. 개정안을 낼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사님께서 네. 네, 존경하는 김민철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강원도민들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